요즘 황혼 이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60대 여성분들이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죠. 재산 분할로 받은 1억 4천만 원, 이 돈으로 과연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현실적인 노후 설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방법부터 지출 줄이는 노하우, 부업으로 소득 만드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세상이 온통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요즘 65세 전후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3년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8%를 넘어섰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인공은 올해 65세 김순자 씨입니다. 가명이에요. 재산 분할로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갔고 예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은 거죠. 처음엔 이 돈이 큰 돈처럼 느껴졌대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야 할 날들을 계산해 보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더래요. 85세까지 산다고 치면 20년이잖아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5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40만 원 조금 넘게 나오고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정말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5년도 못 갑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거비부터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까지 현실적인 노후 설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정부 지원금 최대로 받는 법, 그리고 혼자서도 소득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았으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께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김순자 씨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이혼 후 가장 먼저 고민한 게 집 문제였대요. 아파트를 남편이 가져갔으니까 본인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게 제일 급한 문제였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전세 얻으라고 했답니다. 1억 정도 전세 넣으면 괜찮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순자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전세를 1억에 얻으면 남는 돈이 4천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20년을 살아야 하는데 한 달에 16만 원밖에 못 쓰는 거죠. 국민연금 40만 원 합쳐봐야 56만 원입니다. 요즘 물가에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게다가 전세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잖아요.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아니면 아예 나가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사 다니려면 체력도 체력이지만 돈도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순자 씨가 선택한 건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서울 외곽 지역이고 방 하나에 주방 딸린 소형이지만 깨끗하고 관리비도 저렴한 곳이었죠. 이렇게 하니까 목돈 1억 1천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월세 35만 원은 아깝지만
대신 목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하나 나옵니다. 1억 1천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요즘 금리가 연 3.5% 정도 되잖아요. 세전으로 1년에 385만 원, 세후로 치면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이 돈으로 월세 35만 원을 내면 8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건 국민연금에서 메우는 거죠. 결국 목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전세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월세는 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목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언제 큰 병이 생길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월세 35만 원 아까워서 전세에 1억 묶어두면 정작 급할 때 돈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봅시다. 순자 씨는 혼자 사니까 식비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처음엔 30만 원으로 잡았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25만 원이면 충분하더래요. 어떻게요? 순자 씨는 매일 시장 가는 대신 일주일에 2번만 갑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대에 가요. 그러면 할인하는 게 많거든요. 채소는 못난이 농산물을 사고 고기는 할인 시간대에 사서 냉동해 둡니다.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요. 김치는 담그지 않고 사 먹는데 대신 다른 반찬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합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장조림 이런 거요. 이렇게 하면 매일 요리할 필요 없고 가스비도 절약돼요. 과일은 제철 과일만 사고 간식은 거의 안 먹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인스턴트로 타 먹고요. 공과금은 어떨까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합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12만 원 나오고 겨울에 난방비 좀 쓰면 15만 원 나오는 달도 있지만 평균 내면 10만 원 선이에요. 순자 씨는 전기 아끼려고 낮에는 불 안 켜고 자연광으로 지내고 TV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켜서 봅니다. 냉장고도 오래된 걸 쓰다가 에너지 효율 1등급짜리로 바꿨더니 전기세가 확 줄었대요. 통신비는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5만 5천 원 나왔는데 알뜰폰으로 바꿨더니 2만 5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넷은 집에 안 깔고 휴대폰 데이터로 해결해요. 요즘 무제한 요금제 싸잖아요. TV는 공중파만 봅니다. 넷플릭스나 그런 건 안 해요. 이렇게 통신비를 3만 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교통비는 한 달에 2만 원이면 됩니다. 순자 씨는 만 65세니까 지하철 무료고 버스도 무료잖아요. 가끔 택시 타는 것만 돈 들어가는데 그것도 최대한 안 타려고 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걸어요.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의료비가 문제입니다. 순자 씨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어요. 한 달에 병원비가 5만 원, 약값이 3만 원 나갑니다. 건강보험 혜택 받아도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3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고 이것저것 추가 검사하면 1년에 50만 원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한 달 평균 12만 원으로 잡았어요. 보험료도 나갑니다. 순자 씨는 실손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한 달에 8만 원 나와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큰 병 걸리면 실손보험이 진짜 생명줄이에요. 입원비, 수술비 상당 부분 돌려받으니까요. 생활용품이랑 옷 사는 것도 있어야죠. 화장지, 세제, 샴푸, 비누 이런 거 한 달에 3만 원, 옷이나 신발은 1년에 30만 원 정도 쓰니까 한 달로 치면 2만 5천 원,
미용실은 2달에 한 번 가는데 1만 5천 원짜리 가니까 한 달 평균 7천 원, 합치면 한 달에 6만 원 정도 됩니다. 경조사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친구 장례식, 조카 결혼식, 이런 거 한 달 평균으로 치면 5만 원은 잡아야 해요. 안 가려고 해도 가까운 사람들 거는 가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35만 원, 식비 25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3만 원, 교통비 2만 원, 의료비 12만 원, 보험료 8만 원, 생활용품 6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렇게 합치면 한 달에 106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자 씨 수입은 얼마죠? 국민연금 42만 원, 예금 이자 27만 원, 합쳐서 69만 원입니다. 한 달에 37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1년이면 444만 원 부족하고 20년이면 8,880만 원 모자랍니다. 1억 1천만 원 있는데 8,880만 원 쓰면 2,120만 원 남네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순자 씨가 해야 할 일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출을 더 줄이는 것, 둘째는 수입을 늘리는 것. 그런데 지출은 이미 뼈만 남았어요. 더 줄이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려야 해요. 순자 씨가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순자 씨는 국민연금 42만 원, 이자소득 월 27만 원, 재산은 빌라 보증금 3천만 원과 예금 1억 1천만 원이니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봤대요. 소득인정액은 복잡해요. 월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거든요. 재산 환산할 때는 기본 재산액을 빼고 계산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 재산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순자 씨 재산은 1억 4천만 원인데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 빼면 500만 원만 환산 대상이에요. 이걸 연 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자 씨 소득인 정액은 국민연금 42만 원, 이자소득 27만 원, 재산소득 환산액 1만 6천 원, 합쳐서 70만 6천 원이 나왔어요. 기준인 213만 원보다 한참 낮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한 달에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좀 깎이거든요. 그래도 32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순자 씨 수입이 국민연금 42만 원, 이자 27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101만 원이 됐습니다. 지출이 106만 원이니까 이제 5만 원만 모자라요. 1년이면 6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부족한 거죠. 1억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쓰면 9,800만 원 남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갑자기 큰 돈 들어갈 일 생겨도 대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자 씨는 한 발 더 나갔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20년 동안 모자라는 거, 이거라도 채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순자 씨는 요리를 좋아해요. 특히 반찬 만드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한테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분한테만 팔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5가지 반찬을 소분해서 2만 원에 팔았죠. 그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니까 입소문이 났어요. 같은 동네 할머니 2분이 더 주문하셨고 지금은 5분한테 반찬을 팔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10만 원, 한 달이면 40만 원 수입이 생긴 거예요. 반찬 재료비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25만 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달 적자 5만 원을 메우고도 20만 원이 남아요. 순자 씨는 이 돈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을 때 쓰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반찬 장사가 아니어도 돼요. 순자 씨 아는 언니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다림질을 해줘요. 와이셔츠 한 장에 2,000원 받는데요. 하루에 5장씩만 다려도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또 다른 분은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 등하원 도우미를 하세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만 일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받으신대요. 중요한 건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더 나가요. 그리고 일을 해도 연소득이 기초연금 탈락 기준을 넘으면 안 되니까 세금 신고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용돈벌이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의료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 나이 되면 의료비가 정말 큰 부담이잖아요. 순자 씨도 고혈압 당뇨 때문에 매달 병원 가는데 병원비 아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대요. 제일 먼저 동네 보건소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보건소 가면 진료비가 정말 싸거든요. 혈압약, 당뇨약도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도 많이 해줍니다. 골다공증 검사, 치매 검사, 이런 것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또 순자 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혜택을 다 찾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돼요. 임플란트도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고요. 순자 씨는 작년에 임플란트 하나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되잖아요. 나중에 백내장 생기면 수술하는데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알고 쓰면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약 먹는 것도 중요해요. 순자 씨는 고혈압 약이랑 당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귀찮아도 먹어요. 왜냐하면 약 안 먹고 병 키우면 나중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때 드는 돈이 지금 약값의 100배예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거 다들 아시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요.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고 건강 챙기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스트레칭이랑 맨손 체조도 해요. 유튜브 보면 시니어용 운동 영상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식습관도 바꿨어요. 짜게 먹지 않고 기름진 거 줄이고 채소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대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관리가 잘 되고요. 이제 외로움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잖아요. 순자 씨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40년 넘게 같이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밥 먹어도 혼자고 TV 봐도 혼자고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순자 씨가 한 게 뭐냐면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쑥스러웠대요.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낯설고 어색했던 거죠. 그런데 한두 번 나가다 보니까 얼굴 익은 분들이 먼저 말 걸어주시더래요. 같이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친해졌답니다. 경로당 나가면 좋은 게 일단 난방비 아끼잖아요. 겨울에 집에서 혼자 있으면 보일러 틀어야 하는데 경로당 가면 따뜻하고 점심도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요. 말벗이 생기는 거죠. 순자 씨는 또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어요. 노래교실, 댄스 교실, 스마트폰 교실,
이런 거 무료로 하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복지관 나가면서 취미 생활도 생기고 친구들도 사귀었대요. 특히 스마트폰 교실에서 카톡하는 법, 유튜브 보는 법, 사진 찍어서 보내는 법 배웠는데 이게 정말 유용하더래요. 이제는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연락하고 재밌는 영상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래요. 손주들한테도 메시지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하고요. 또 순자 씨는 도서관도 자주 가요. 도서관 가면 책도 공짜로 읽을 수 있고 에어컨도 나오고 조용하니까 좋대요. 신문이랑 잡지도 다 있고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점심시간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되니까 시간 보내기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관리하는 법이에요. 순자 씨가 1억 1천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혹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나이에는 원금 보장이 제일 중요해요. 순자 씨는 1억 1천만 원을 이렇게 나눴어요. 5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1년짜리로 해서 금리 3.5% 받는 거예요. 3천만 원은 CMA 통장에 넣었어요. 이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이자가 조금씩 붙거든요. 긴급하게 돈 쓸 일 생기면 여기서 빼는 거죠. 나머지 3천만 원은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깨서 쓸 거예요.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 놓으면 좋은 게 돈 관리가 쉬워요. 생활비 통장 따로 있고 비상금 통장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실수로 돈 다 쓰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랑 금융사기입니다. 요즘 노인들 타깃으로 사기치는 놈들 정말 많아요. 전화로 검찰이라고 하면서 돈 보내라고 하는 거 다 사기예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카드 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사기고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순자 씨 친구 중에 한 분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3천만 원 날렸대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던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자식들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조심하세요. 순자 씨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본인 노후 자금이에요. 자식 도와주고 본인이 거지 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부모 모시느라 고생하게 되니까요. 이제 세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 순자 씨는 1억 1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 385만 원이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초연금 받고 있으면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순자 씨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본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에 큰 영향 없다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자 소득을 소득인 정액 계산할 때 이미 반영했거든요. 다만 부업으로 버는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기초연금 재산 정할 때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된대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는데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하면 어렵지 않아요. 순자 씨도 처음엔 복지관에서 세금 신고 도와주는 봉사자한테 배워서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할 수 있더래요.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고하세요. 주거 환경도 중요합니다. 순자 씨가 사는 빌라는 낡긴 했지만 햇빛이 잘 들어요. 창문이 남향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낮에는 보일러 안 틀고 지낼 수 있어요. 여름에도 바람이 잘 통해서 선풍기만으로 버틸 수 있고요. 집을 고를 때 이런 거 확인하셔야 해요.
단열이 잘 되는지, 습기가 차는지, 소음은 어떤지,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가 가까운지, 나이 들면 차 없이 살아야 하니까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 좋아요. 순자 씨네 동네는 시장이 걸어서 5분 거리고 보건소도 10분 거리, 경로당도 바로 옆 동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서 어디 갈 일 있으면 버스 타면 되고요. 이런 입지가 나이 들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가짐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자 씨가 이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 시선이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친척들이 불쌍하게 보는 것 같고 그게 제일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순자 씨가 깨달은 게 있대요. 남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거.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순자 씨 이혼했다고 며칠 수군거리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순자 씨는 이제 이혼한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40년 참고 산 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은 본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시댁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가끔은 무섭기도 하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슬프기도 해요. 그래도 순자 씨는 후회하지 않는데요. 지금이 더 행복하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했든 사별했든 혼자 사는 게 선택이든 어쩔 수 없는 일이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거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순자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세에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받은 1억 4천만 원으로 20년을 설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주거는 전세보다 월세를 고려해 보세요. 목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모르면 손해예요. 셋째, 지출은 최대한 줄이되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넷째, 가능하면 작은 부업이라도 하세요. 돈보다 보람이 생깁니다. 다섯째, 외로움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극복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활용하세요. 순자 씨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반찬 팔아서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면서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뭘 할 거냐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는 것, 통장 정리하는 것, 경로당 한번 나가보는 것, 뭐든 좋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더 받는 법, 그리고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부업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